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이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칩 관련해서 네네.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최근에도 이 규제에 맞는 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칩을 출시를 연기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관련돼서 소위 AI 고성능 칩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방법을 찾아내갖고 그 걸리지 않는 규제에 딱 하려고 4분기부터 생산해서 출하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분기로 일단은 좀 미뤄지는 거로 좀 얘기가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1월보다는 2월 내지 3월부터 네. 일단은 출하를 해서 일단은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로이터 통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데이터 센터용 GPU, 소위 AI에 관련된 핵심적인 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매출 비중이 20에서 25% 되고 네. 이번 4분기에 중국향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재인 건 분명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일정 수준 이게 반영된 거라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난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약간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한 최소 8군데에서 목표 주가 올려놓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가장 유명했던 말이 매그니피션트 7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주식을 조금 악재에 따라서 팔았다가 언제 다시 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무모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실제로 이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사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리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즌되면 저희 머니투이 방송에서도 항상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초대형 쇼핑몰 이런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뉴욕 맨하탄의 베스트바이 엄청 큰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2-4시간씩 줄 서서 서 있다가 밀려 들어가서 그냥 여기저기 물건을 집어오는 그런 것들이 불과 5, 6년 전이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얼마만큼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느냐 그런 걸 보면 많이 줄어들었죠. 온라인 쇼핑하는 것만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네.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평균 실제로 보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11월 초에 있었던 소위 베테랑데이 제한 군인의 날 같은 데 보면 로블록스라든가요. 그리고 기프트카드 그리고 슈퍼마리오 시리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네. 이번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당일날 제일 많이 팔렸던 것은 역시 인형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바비 인형류가 많이 팔렸고요. 여기서 게임기가 매년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엑스박스가 들어가는데 네. 올해는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많이 팔린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 정말 전통적으로 가장 쇼핑이 많이 된다는 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날 보면 키드크래프트 플레이셋이라는 거 그리고 미니 브랜스, TV, 스마트워치, 헤드폰 같은 게 많이 팔렸는데요. 네. 예상컨대 지금 월요일 날이 사이버 먼데이가 가장 단일 하루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다만 이건 제가 온라인 쪽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쪽은 평균적으로 이번 사이버 먼데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에서 6% 정도가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이 팔렸고요. 품목으로 보면 7, 8%까지 늘어났다는 집계가 있어요. 다만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은 뭐로 집계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람들이 결제한 거를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플러스 8%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고작 1%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면 1% 증가한 것은 그만큼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가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특히 올해에서 또 온라인 쪽에서 보면 작년에 48% 정도
정도가 모바일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바일이 비중이 한 54%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PC보다 좀 더 많고. 물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모바일 쇼핑 훨씬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모바일이 반이 안 됐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모바일 비중이 절반이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38,000달러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최근에 좋은 이슈들이 들려왔죠. ETF 출시가 될 것이다. 뭐 앞으로 또 막 정말 쭉쭉쭉쭉 올라갈 거다. 네. 뭐 다른 곳들에서 뭐 증권사들에서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를 믿고 더 매수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갈수록 비트코인도 소위 투자 재테크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일단은 팽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조금씩 달리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되겠는데요. 몇몇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계속 이런 걸 트라이하면서 멀지 않아서 ETF가 ETF 형태로 비트코인이 출시된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ETF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나름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 있고 ETF가 거래가 되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일정 수준. 그래서 그에 대한 논리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ETF도 또 하나의 자산이라 보면 뭔가 대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금리가 고점을 쳤고 달러가 좀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도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뭔가 달러가 아닌 대안을 찾는 것들이 있죠. 달러가 아닌 대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으로 보면 금이거든요. 근데 금은 황금성이 물론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금의 어떤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상품으로 물건을 직접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보관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도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쪽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건 수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달러 하락의 대안으로서의 일정 수준 갖고자 하는 그런 논리적 배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재강세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에 직접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굳이 비트코인이 ETF를 하면 물론 그것이 또 하나 대안이 투자가 되겠고요.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는 비트코인의 노출들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대부분의 자산이죠. 자산은 그냥 비트코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이제 운영하는 건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이 회사의 주가의 평가는 그냥 비트코인을 그대로 조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코인베이스도 역시 비트코인의 주가의 움직임에 같이 위아래로 움직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그리고 약간 다른 사업도 분명히 더 큰 분야가 있지만 페이팔과 그리고 블락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주가의 등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11월 동안에 최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기세가 앞으로 쭉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 충족시켜 줄까요? 그 전통적으로 이제 연말 랠리라든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쇼핑은 지금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 맞물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산타 랠리에 보면 전통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11월과 12월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 올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목표치가 이제 나오겠는데요. 최소한 세 군데 증권사가 이미 내년대 목표치를 5천까지 제시하고 있으면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이거보다 좀 넘게 발표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거보다 좀 실망스럽게 발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제 5천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멀지 않게 얘기하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까지의 거리가요. 다우는 불과 3.7%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S&P 500은 한 5%, 나스닥은 전체로 보면 11.3%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QQQ의 베이스가 되는 나스닥 100 있죠. 나스닥
코스닥백은 불과 3.6%입니다.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많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라고 보고 있죠. 특히 지난 11월 14일 날이 CPI가 발표됐는데 그때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량 성장주 빅7, 매그니피턴 7뿐만 아니라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던 것들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갖고 많이들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좀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한 대여섯 가지 여러분들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채권의 수익률이 여전히 4, 5%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4, 5%를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4, 5%의 지금 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안전한 수익이거든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기존의 정책이 완전히 또 어긋날 수 있죠. 바이든이 지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상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새로운 거 하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했던 여러 가지 법안을 완전 폐기하겠다는 얘기 벌써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어떤 만족했던 그런 주식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경기의 둔화 가능성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지금 크레딧 카드의 연체율이 또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매그니피트 7 주식이 좋지만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과열돼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이렇게 초대형주 이런 것들이 약간 쉬면 소위 중소형주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가 반등한 시기에는 지수가 또 재미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걱정스러운 경고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것은 시장이 조금 좋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부담이 되는 돈인데 갑자기 투자하고 딴 거로 하고 레버리지를 킨다? 그럼 항상 그거는 결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안정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고 네. 4848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자가 특히 미국 주식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고 마치 미국 주식은 적금 들듯이 꾸준히 하는 것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3대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산타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사상 최고가 회복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또 흥분해서 와, 다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심스러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하시면서 안정성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빅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